한국에는 참 특이하게 국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뽕이란 내가 이런 자랑스러운 국가의 국민이라니 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저는 한국인이라는 게 전혀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정말 솔직히 이런 나라를 어떻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OECD 국가 자살률 평균 수치의 2배 이상입니다. 2023년 한국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978명입니다. 하루에 약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매년 약 1000명의 1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매년 약 3,500명의 2030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저 국가대표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열광합니다. 그저 국내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열광합니다. 개인 혹은 기업이 그 어떤 세계적인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자국민이 하루에 38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압도적 자살률 1위의 나라라면 저는 이런 나라를 절대 자랑스러워할 수 없습니다. 자살이라는 건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보다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특히 젊은 세대에서의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는 건 그 국가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 대다수의 삶이 당연히 행복할 리 없습니다. 국가적 성과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것과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모두 냉정하게 따져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의 인식과 직면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선 불편함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용기가 없는 개인과 집단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뽕 콘텐츠에 열광하는 국민이 유독 많은 나라라는 건 그만큼 애국심이 깊은 국민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불행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이건 마치 자존감 낮은 아이가 인정 욕구가 강한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타국의 인정에 기뻐하고 외국인이 한국의 무언가를 조금만 무시해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진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사는 게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면 불같이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며 그저 여유롭게 웃어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그동안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업적과 성과를 만들어낸 것과는 별개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가 중 하나라는 진실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수면 위로 드러내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느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국가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기까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린 개인적 노력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방금까지 성장하기 위해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잠시 후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던지려 하는데 진짜 솔직하게 진실을 마주하고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대체 언제쯤 행복해질 것 같으신가요? 한 10억 정도 모으면 행복해질까요? 결혼만 하면 혹은 아이만 낳으면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지금처럼 살면 대체 언제쯤 삶이 행복해질 것 같은지 딱 정확한 시점을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대체 어떤 계기로 수행을 하게 된 거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지금처럼 살아선 죽을 때까지 행복해질 것 같지가 않다는 걸 가슴 깊이 느껴서라고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수행을 하며 배운 지식과 깨달음 그리고 수행 방법과 과정을 여러분께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수행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선 여러분 역시 먼저 문제를 직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지금처럼 살면 그냥 계속 피곤에 찌든 채로 삶의 감사함이란 건 느낄 새도 없이 매일 이렇게 불평불만만을 하며 그저 스마트폰에 중독된 채로 평생을 무의식적으로 무력만을 쫓다가 가겠구나. 진짜 너무나도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겠구나를 먼저 가슴 깊이 느껴야 합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제대로 수행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비슷한 태도로 삶을 살았기에 제가 마주한 불편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간절해지라는 동기부여 문구나 영상의 효력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한 영상을 백날 본다 한들 절대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삶, 특히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삶은 내 삶을 정말 공허하게 만듭니다. 무욕을 비롯한 원초적 욕구만을 탐닉하는 삶은 반드시 공허함을 낳습니다. 지금 이거 안 하면 뒤처진다 라고 말하는 메시지 99.9%는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런 것들 안 해도 내 삶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다고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고, 소위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다른 국가, 다른 시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이야기임에도 모두 같은 깨달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행이란 꼭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 하루하루 활력과 생기가 넘치고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면,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이 늘 평온하다면 수행 같은 건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백날 열심히 살아도 행복에 가까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저 매일 피곤해지던 채로 스마트폰에 중독된 채로 하루를 보내며 공허함의 지옥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다면,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며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면,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는 평온함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고 싶다면 저와 함께 이 수행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수행하면 다소 자신의 삶과는 거리가 먼 단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수행이란 단어의 보편적 인식에서 비롯될 오해를 막기 위해 제가 말하는 수행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행이란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충만함과 평온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편도체로 주먹구구식으로만 해결해온 문제들을 전전도피질로 현명하고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연습입니다. 그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내면을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행이란 짐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늘 피곤에 찌든 채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무거운 이유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짐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 늘 애쓰며 늘 무겁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채우는 과정이 아닌 비우는 과정입니다. 내면을 비움으로써 텅 빈 공간이 사실 가득 차 있음을 깨닫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나를 비움으로써 나의 본래 면목이 자연스레 드러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점점 가벼워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에고의식에서 벗어나는 연습입니다. 에고의식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분별의식이자 이 몸을 나라고 인식하는 개체의식입니다. 이 개체의식은 이 몸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이지만, 이 개체의식에 동일시된 채로 살면 늘 편도체 활성화 상태에 있어 몸과 마음이 점점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개체의식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자리에 있는 연습을 함으로써 마음의 평온함을 찾고 전전도피지를 강화하는 연습을 해나갈 것입니다. 수행이란 답을 밖에서 찾지 않고 안에서 찾는 연습입니다. 내가 그토록 구하던 것이 사실은 전부 나의 내면에 있었음을 깨닫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수행의 시간은 삶과 분리된 시간이 아닙니다. 무슨 이상한 육체 단련 같은 걸해서 삶 따로 수행 따로 하는 건 수행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수행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삶과 수행이 구분되지 않는 경지가 되어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행이란 벌어진 현실에 대한 저항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매 순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수행 용어로는 내맡김 그리고 놓아버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포기와는 다릅니다. 포기는 노력 자체를 그만두는 것이지만 내맡김과 놓아버림은 결과에 대한 집착만을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수행을 하면 흐리멍텅한 브레인 포그 상태가 아닌 명료하게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시간이 줄어들고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며 새로운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외부적 조건과 상관없는 행복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허함만을 낳았던 물질적 혈압과는 달리 가슴 충만한 지속적인 행복감과 감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수행은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전전두피질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나갈 명상 수행은 전부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전전두피질을 강화시키기에 차분함과 뛰어난 문제 해결력, 창의력과 공감 능력, 자신감과 자존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전부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팩트입니다. 노파심에 한 번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수행은 절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삶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자신이 가져온 잘못된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수행을 하려는 마음이라면 그냥 수행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암 환자가 매일 담배를 피면서 폐암을 치료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수행의 길을 걷다 보면 마주하기 싫은 내면의 부끄러운 면들을 전부 빠짐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아프고 수치스러울지라도 늘 겸허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부터 수행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신 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토록 마주하기 두려웠던 내면을 마주할 결심을 하신 분들만 다음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